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약간 제가 기존에 했던 방식과 좀 다르게 여러분들하고 이 유튜브 영상을 같이 시청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어떤 문제 또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을 때는 그 보도 내용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되짚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잠시 멈춤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현재 살펴봐야 될 영상이 뭐냐면, 평소에 이 사람 유튜브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김민석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준 그 김민석이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김민석 TV라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26,800명입니다. 저보다 한 2배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김민석이가 요새 무슨 계엄령 호소인 식으로 입만 열면 계엄령 이렇게 외치고 앉아 있습니다. 누가 보면은 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주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를 살 만큼 입만 열면 계엄령을 외치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면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을 계속 외치고 있잖냐.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재명, 문재인 다 척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갖다가 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다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아라. 근거는 뭐냐. 그래서 없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자 그랬더니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뭐나 안다는 듯이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는 내용, 그 말하는 주장을 갖다가 들어보고 있자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 자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연간 세비로 한 1억 5천만 원을 받아먹고 있고, 또 의정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1년 동안에 한 1억 2천 내지 1억 3천을 또 받아먹고 있고, 이런 자를 보좌한답시고 또 보좌진 9명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은 김민석이의 보좌진 현원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보좌진의 그 인건비로 연간 또 한 4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별의별 명목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이걸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 국민 세금이 이런 곳에 쓰여야 되는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또 이 김민석이 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계속 이 윤석열 탄핵 집회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고, 시위만 있으면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그 안경 쓰고 머리 흰색 그 흰머리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이 집안은 뭔가 내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형제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 김민석이라는 사람, 그 정치인에 대해서는 굳이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자가 계속 계엄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대체 뭔 근거라도 하나 있느냐, 또는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이거를 이 사람의 목소리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각 해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엄령 얘기를 하는 것은 가짜뉴스다. 그게 과연 맞는가요? 헌법 77조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법 13조에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즉 현행범일 경우에는 예외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그 계엄령 그 발동 권한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그 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고, 그 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계엄령 합창을 계속 해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채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차례, 수차례 계속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이자들의 이런 주장의 비논리성을 그걸 갖다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냐? 전시사변입니다.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계엄령을 선포하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 군사상이 필요하거나 또는 그 군대를 동원해서 치안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가 아니라 선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요건이 어떤 식으로 충족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계엄을 발동할 것이다. 이렇게 타당한 가정, 추정을 우리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틀린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김민석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계엄법 있지 않습니까? 계엄법 13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냐? 당연하게도 국회의원은 여러분들 평소에 그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습니다.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속되기 위해서는, 체포되기 위해서는 이 국회에서 그걸 갖다가 의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계엄 시에도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또 왜 그러느냐? 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거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국회에다가 이를 통보해야 됩니다. 국회는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가결을 처리하면 이 계엄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조건 없습니다. 대통령이 해제를 해야 됩니다. 국회가 그렇게 의결을 하면은. 그래서 이 국회가 대통령의 이 계엄을 또는 행정부의 그런 행위들을 갖다가 견제 비판하는 그런 소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계엄을 내렸을 때 국회의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대만처럼 10년, 20년 동안 계엄령 상태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 비판, 감시하도록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그거를 갖다 요구하도록 그 권한을 헌법에서 국회한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한테 의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체포되지 아니한다. 계엄법에 다시 그렇게 명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김민석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은 체포되지 않습니다. 그럼 현행범은 무엇이냐? 현행범은 범행을 실행한 사람, 실행한 직후에 그걸 발각된 사람 또는 실행 중인 사람.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이 현행범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1항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에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일단 현행범일 경우에는 체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체포된 직후에 그의 신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한 뒤에는 풀려나겠지만은 그리고 그 뒤에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의 체포 여부를 다시 국회에다가 동의를 묻겠지만은 어쨌든 현행범일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이 해당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현행범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에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누구냐고 묻자 도망가려고 할 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약간 조금 앞서서 이렇게 제시한 그런 조건들과는 조금 엇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계엄 상태에서 군경이 묻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묻습니다. 또는 그 사람의 행동거지, 그 사람의 언행 이런 것들이 수상쩍어서 묻습니다. 누구냐? 모르는데 도망간다. 여러분들 그럼 그거 체포 일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당연한 상식적인 것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곡해가 될 수 있구나. 또는 잘 알면서도 이걸 갖다 선동을 할 수가 있구나. 또는 정말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한다. 즉 현행범일 경우에는
예외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 그리고 그 예가 1, 2, 3, 4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4번. 누구냐고 묻자 도망가려고 할 때. 즉 헌법과 개헌법 상외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면 국회의원은 계엄 시에 체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국회의원이 과반 요구하기만 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하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가짜 뉴스죠. 실제로도 2017년 이른바 박근혜 계엄 문건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겁니다. 일단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때는 대통령은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법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우리 국민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또는 정말 악의적인 목적으로 선전선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일단 체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계엄 상태에서 이 정부의 또는 계엄 사령관의 특별 조치에 반하는 포고령에 반하는 그런 수상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계엄 상태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뛰쳐나와가지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반국가 구호를 외치고 또는 반정부 집회를 열고 또는 대중들을 선전선동해서 뭐 청와대로 갑시다, 대통령실로 갑시다,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윤석열 하야 이런 걸 외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 선전선동하고 주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들을 체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엄은 언제 선포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특별한 상황에 정말 피치 못한 상황에 군대를 동원해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계엄령 하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런 짓을 한다면 그거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행범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그 계엄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일단 국회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처리를 해서 대통령한테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그 정작 자기한테 주어진 소임은 안 하고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반정부 집회를 하는 게 여러분들 국회의원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늘어놓으면서 그건 가짜뉴스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반박을 하는데 그건 가짜뉴스다. 말이 안 된다. 이미 헌법과 각종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의 상식적인 눈높이로 봐도 정부와 여당이 얘기하는 게 맞는데 김민석이는 이제 자기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김민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거의 한 달, 두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계엄령을 외치고 있으니까 마치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길 바라는 듯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오해될 만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체 이 자들은 무슨 논리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논리란 게 있는 자들인가? 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엄 문건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여소야대 정국이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국회의원 대상으로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포고령을 선포한 다음에 집회하지 말라고. 그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이 아니라 헌법에서는 이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것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령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엄법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계엄사령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리고 또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제한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엄사령관이 포고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제 이런 행동들은 제한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걸 어긴 사람들은 체포하겠다. 이겁니다. 구금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 2017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했던 계엄 문건 있지 않습니까? 이 계엄 문건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거나 기각됐을 때 그 어느 경우라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혼란 그리고 이런 대립, 사실상의 내전 상태로 돌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혹시 이 계엄령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가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문건을 작성한 겁니다. 문건이란 건 뭔 말이냐면 결국에는 기존의 헌법과 계엄법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각종 규정들을 재확인한 겁니다. 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럼 법령 규정들을 확인해서 그걸 갖다가 문서로 정리한 게 바로 계엄 문건입니다. 마치 이게 무슨 뭐 박근혜 정부가 무슨 친일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자기의 그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뭐 총구리를 겨눈 그런 계획을 음모를 꾸민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국가적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제 군까지 동원해야 된다. 그래서 계엄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계엄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서 바로 해제가 된다. 그러면 그 사회적 혼란은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야당 국회의원들이 야당 보좌관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지네들이 무슨 치안 유지를 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무분별한 정말 이 국가적 대혼란 상황에서 정말 이 정략적인 반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일 경우에는 체포해서 그거 계엄 해제 요구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마치 뭐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원전 사고 여러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각종 규정들 그리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 저것들이 지금 원전을 터뜨리려고 그러나 저것들이 지금 원전을 터뜨려서 우리 국민들을 죽이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을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문재인 그 추종 세력들이 문재인과 그 추종 세력들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과 그 추종 세력들의 논리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논리도 없기 때문에 논리도 아닌데 김민석이가 지금 2024년 9월 8일 현재 이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자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1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이재명 다음 가는 그 당의 지도부 인사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이나 이 제도 언론, 사이비 언론들에서 과연 국회의원 몇십 명 체포하는 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실제로 세웠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두 번째로 박근혜 계엄 문건 결국 다 무죄가 났다. 그거 자꾸 그걸 갖고 시비를 거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 또한 가짜 뉴스입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 오랫동안 도망갔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국내에 들어왔는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무혐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단 계엄령의 문건을 작성했다고 해서 사실상의 내란에 가까워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무혐의다라고 봐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직권과 벗어나게 직무와 벗어나게 이런 비밀 TF를 구성해서 문건을 작성한 것 이것은 여전히 1심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이고요. 그것을 실제로 작성한 사람 그리고 은폐한 사람들은 국군 기무사령부 5처장 그리고 국군 기무사령부 610 부대장이 다 2심 유죄가 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문건이 다 무죄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가짜 뉴스인 것입니다.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것을 작성한 사람들은 아주 솜방망이 처벌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유죄가 났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금 이런 주장을 김민석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너네들은 국군 기무사령부 사람들인데 그 소속인데 왜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만들었느냐? 왜 그건 너네들 권한에, 너네들 직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직권 남용이다. 지금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이 국군 기무사령부는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엄사령관은 뭐 육군 참모총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엄령 하에서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집니다. 왜냐? 이 최종적인 총괄적인 그런 치안 유지 본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계엄령 상태에서 체포구금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사기관이 바로 합동수사본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1979년 12.16 이후에 여러분들 계엄령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계엄령 상태에서 그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안사가 지금 이어져 내려왔을 때 2017년 당시에 뭐였습니까? 바로 국군 기무사령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무사령관이 계엄령이 떨어질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계엄하에서는 정말 이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자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엄사령관과 기무사령관과 그 기무사에서 이 계엄 문건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이런 헌법과 계엄법과 각종 법령에 나와 있는 이 계엄령 상태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걸 갖다 정리하는 게 어떻게 이게 위법이 되고 어떻게 이게 직권 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이거에 대해서 직권 남용이라 하는 그 주장 자체를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설사 그게 직권 남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게 직권 남용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나 임종석이나 김의겸이나 또는 문재인 추종자들이나 또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총불을 켜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칼로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떤 민주적 요구, 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그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그런 결정을 이 무력으로서 제압하려고 했다. 강압적으로 그걸 갖다가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이 재판 내용은 전혀 거리가 먼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굳이 구태여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뭔지 저는 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전혀 연결점이 없다. 접점이 없다. 그런데 전부 다 무죄 아니다. 그거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가짜 뉴스라는 거를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그저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가짜 뉴스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렁뚱땅 식으로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시간이 23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자꾸 노래 부르는 것이야말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다. 총 8번에 걸쳐서 23년부터 24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척결해야 되겠죠.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러한 반국가 세력이 무엇이냐? 반국가 세력의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없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반국가 단체, 북한을 지칭하는 반국가. 자,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그냥 여기까지만 이제 김민석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 원수로서, 그 다음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들의 위험성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게 잘못된 겁니까? 반국가 세력 법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금 김민석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김민석이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은 법적인 용어로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여러분들 각종 행사장, 연설에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아까 형사소송법의 현행 범인 이렇게 법적 용어만 써야 됩니까? 현행 범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반국가 단체 대신에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의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걸 대통령이 얘기하면 저 계엄령 내리려고 그러나? 아니 저거 문재인, 이재명 척결하려고 그러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죽이려고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속담에 옛날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반국가 세력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이제 지네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마치 이 계엄령이 떨어지면은 지네들이 어디 끌려갈 것 같으니까 왜냐 평소에 자기들이 해놓은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 반국가 단체 북한에 대해서 해놓은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 우리나라의 다방면에 있어서 국가 해체 작업을 해왔던 그런 전력들이 있고 그런 업보가 있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찔려서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실제 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앞에서는 그런 선전선동을 계속해서 마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고집불통이다, 독선적이다, 오만하다 이런 이미지가 점점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이제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총칼을 겨눌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런 어떤 민주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독재자다. 저 사람은 우리 헌정질서를 무시한, 우리 헌정질서를 유린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뭡니까?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요새 소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빌드업이라 그럽니다. 이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장하기 위해서 계속 이 계엄령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계엄령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반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뭔 뚱땅지 같은 소리 하냐?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냐? 지금 이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매일매일 계엄령 합창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26분에 걸쳐서 반박을 해야만 그나마도 이자들이 하는 이런 엉뚱한 소리에 대해서 그나마도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계속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마치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듯이 계속 계엄령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 이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잡아들이고 이자들을 갖다가 정말 심판하고 처단해서 정말 이 나라의 정체성, 이 나라의 안보를 바로 세우는 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자들은 왜 이걸 갖다 싫어할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계엄 선포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소리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들이야말로 어떤 특별한 정말 특정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김민석의 이런 엉뚱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28분이 다 됐는데 빠르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선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